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드디어 30강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강부터 29강까지 꽤나 많은 문법, 문장 그리고 영어 회화의 기초를 쌓았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30강부터는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시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시제라는 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과거에 뭐뭐 했었다 아니면 미래에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배워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 과거에 어떤 걸 했었다 를 배워보려고 하고요. 우리 늘 그렇죠? 비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가 있고, 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영어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라고 비동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요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맞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신나게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어려우실 거고요. 영어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우리 맨날 보는 문장입니다. I am a student. 네, 나는 학생이다 라는 아주 평범한 문장이에요. 근데요, 그 아래 이제 요걸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예전에 학생이었어. 여러분도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예전에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을요, I was 라고 초록색으로 바꿔버리고 a student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학생이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면요. 위에 문장은 비동사가 am이었고 우리 I 짝꿍 am이라고 여러분 들었었죠? 네. 근데 과거로 가면은요. I 짝꿍이 was로 바뀝니다. 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요. 학생이다에서 이랑 다 사이에 ot이라고 하는 과거를 표현해주는 말을 넣어버리는데요. 영어는요. 기존이랑 똑같이 해서 어떤 걸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걸 넣는 게 아니고 그 비동사 자체를 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우리나라 말보다 시제에 조금 더 민감하고 정말로 많은 시제. 그러니까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 무엇을 했다 이런 방식까지 해서 좀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많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려고 하고요. 다음 정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는요, 우리나라 말로 과거를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과거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비동사 기준으로 과거를 표현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보다 무척이나 쉽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짝을 알려드렸었죠. I의 짝은 비동사 뭐였죠? am, she, he, it과 같은 단수. 주어의 짝은요, 뭐였죠? is였어요. 그래서 우리 he is, she is, it is 이 뱀이 다 배어 있습니다. 자, we, you, they 내지는 복수주어 같은 경우는요, 비동사 짝꿍이 are였습니다. 근데요, 과거형 표현하고 싶으면요, 이 짝꿍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주 무척이나 쉬워요. 그래서 I의 짝꿍은요, was고요. 안 따라했네요. was라고 하는, 이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요, was 라고 읽어요. was보다는요, was에 좀 가까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s. 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쓰실 일 많으시니까요. 요거는 좀 진짜 입에 좀 뵐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 밑에 she, he, it과 같은 is랑 짝꿍이었던 녀석들도요, was랑 짝꿍이 됩니다. 네,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I도 was, he, she, it과 같은 것도 was예요. 네, 쉽습니다. 다만 we are, you are, they are 해서 are이랑 짝꿍이었던 녀석들만 were이라고 하는 were.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were. 이 are는 are이었죠. 이거는 were.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re.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만 단순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was. 제가 두 번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I was, I was, I was. 네, she was, she was, she was. He was, he was, he was. It was, it was, it was. 자, we were, we were. You were, you were. They were, they were.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으로 넘어가서 제가 시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과거, 현재, 미래하고 줄을 쭉 그어놓은 게 있어요. 영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미리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부터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과거를 알려면 현재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I am a student 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물어보죠. 너는 너 뭐니? 하면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한 학생이 그 순간에만 학생인 게 아니라 사실 과거의 어떤 시점에도 학생이었고 지금도 학생이고 또 미래의 어떤 시점에도 학생일 것이라는 좀 연결성이 있을 때 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면 이 딱 물어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약간까지도 행복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 현재 시제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는요. 제가 현재에다가는 연결성이라고 써놨고 그 밑에 있는 I was a student에다가는요 단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학생이었다라고 표현하면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내가 학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영어에서 시제 개념을 나중에 이해하시려면 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 단절의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저는 이지 선생님이에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제로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지 선생님이었고요. 내일도 이지 선생님이고 당연히 지금도 이지 선생님인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겠죠. 근데요, 우리나라 말 똑같습니다. 저는요, 이지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지 선생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이 과거형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도 우리나라 말을 쓸 때 의도를 안 한 거죠.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고 쓰고 있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연결선상에 있다. 그리고 과거로 이야기할 때는 현재와 과거가 단절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제가 나중에 다른 시제 이야기할 때 이걸 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I am, he is, she is, they are, you are 이거 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입으로 외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과거형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문장을 꽤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따라가시면서 주어들 어떻게 바뀌는지 주어에 따라서 어떻게 비동사 과거형이 나오는지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바로 좀 시작해 볼게요. 자, 회색깔 문장은요. 현재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I am a doctor. I'm a doctor.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고 이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냥 의사 선생님인 상태예요. 근데 이거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아주 쉬워요. I was a doctor. I was a doctor.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s a doctor. I was a doctor.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am을 was로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수업 거의 다 했네 하고 끄셔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뒤에 주어 다른 것들이랑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좀 더 따라오시면 입에 금방 뵐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 상태에 대해서도 비동사를 표현했었죠. I am happy. I'm happy.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행복해 라는 문장을 과거로 바꾸려면 나는 행복했었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주어 I니까요. 그냥 여러분 was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I was happy.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was happy. I was happy. 네,
자, 나는 행복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네, 저기 먼 산을, 저기 먼 강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행복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불행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과거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 그때 참 내가 행복했었지 라고 이야기할 때 I was happy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이담으로 많이 쓰는 주어가 보통 you죠. You are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당신은 학생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was a student? 아니죠. was는요. I랑 짝꿍이고 he, she, it이랑 짝꿍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you는요. are이 were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ou were a student 하면 당신은 학생이었어요. 근데요. 현재는요. 아니에요. 네. 너는 학생이었어. 1년 전에. 지금은 졸업했으니까 학생이 아니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were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아주 좋습니다. 역시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죠. You are excited. You are excited. 하면 당신은 지금 참 신이 나 있네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라는 거고요. 이걸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ou are를 were로 바꾸면 돼요. You were excited. You were excited. 따라해 볼게요. You were excited. You were excited. 그래서 참 흥미있고 신이 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넌 참 신이 났었네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른 주어들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그는 He is a teacher 하면 그는 지금 선생님입니다. 근데 he랑 짝꿍 뭐였죠? 그는 과거의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직업을 바꿨든 아니면 은퇴를 했든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he is를 he was로만 바꾸면 돼요. He was a teacher. He was a teacher 하면 그는 과거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아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as a teacher. He was a teacher. 네, 아주 좋습니다. 역시요, he 역시도 상태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리, he is sick. He is sick. 그는 지금 이제 아픈 거예요. 예, 그는 지금 아픈데, 과거에부터 미래 어느 순간까지 어쨌든 아파요. 지금 아픈 건 맞는데, 언제 아팠는지도 어쨌든 모르고, 미래에 언제까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픈 상태예요. 근데요, 그는 아팠었어요. 어제든 작년에든 아팠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He was sick. He was sick 이라고 하면 돼요. 먼저 따라해 볼게요. He was sick. He was sick.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는 지금 어쨌든 안 아픈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 아팠었던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는 지금 안 아픈 상태다. 자, 그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She is in an office 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이 찾습니다. 네, 저기 정대리 어디 갔나? 찾으면, 그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she is를요, is는 was로 바뀐다.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She was in an office.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She was in an office. She was in an office.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약간 좀 슬픈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She is beautiful 하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참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답고 미래도 좀 아름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요, 그녀는 아름다웠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is를 was 바꿉니다. She was beautiful. She was beautiful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녀는 과거에 아주 아름다웠었는데 지금은 아름답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평범해졌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래서 그래
예, 슬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과거형에서 이 단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날씨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예, 주어가 is로 됐었습니다. it이 들어오면 비동사 뭐 썼죠? is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it is cold 하면은 지금 이제 추운 거예요. cold. 추워요. 오늘 날씨 추워요. 오늘 추워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거에 추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was로 바꾸면 됩니다. 쉽습니다. 이제 it was cold 라고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옆에다 이제 가로치고 이제 소심하게 뭔가 적어놨는데 뭐 이런 거요. it is cold today. 오늘은 추워요. 네? it was cold yesterday 하면 어제는 추웠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은 어제만큼 춥지 않은 상태다. 오늘은 추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주어가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일반 이제 우리 단수 주어라고 보통 하는데요. 사람 이름 왔어요. Kim is in Seoul 하면요. 어떻죠? 킴이라는 친구가 지금 in Seoul, 서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언제 왔는지는 몰라요. 지금 당장 말하는 시점보다 어쨌든 과거에 와 있었고 지금 당장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Kim was in Seoul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알아차리셨죠? 킴이라는 친구는요. 갔어요.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Kim was in Seoul 하면은 킴은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도 뭐 똑같아요. 김은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서울에 있었어. 걔 서울에 있었어. 근데 뒤에 우리가 굳이 말 붙이지 않아도 지금은 없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주어가 단수주어로 바뀌었습니다. My key is here. 내 열쇠 여기 있어. My key is here. 근데요, 이것도 과거형으로 이제 다 아십니다. is는 was로 바꾸면 됩니다. My key was here 하면 내 키는 여기 있었어. 근데요, 없어요, 지금. My key was here. 내 키는 여기 있었어. 정도로 해석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e가 주어로 오면 비동사 짝꿍 뭐였죠? are 맞습니다. We are tired 하면은 우리는 tired 지쳤어. 우리는 많이 지쳤어. 지금 지쳐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우리 참 어제 등산을 했더니 우리 참 어제 참 피곤했었지? 참 힘들었었지?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자, 위의 짝꿍은 are였고요. are는 과거형으로 어떻게 바꾸죠? were.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 거 배우다 보니까 제가 자료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러분 이제 요령이 생기셨을 거예요. is는 그냥 was로 바꾸시고 are 같은 경우는 were로 바꾸는 걸로 요령이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어로 말을 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하면서 말까지 이어지느냐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we는 짝꿍이 we are 이었으니까 we are 생각하고 are는 were로 바꿔야 되니까 we were이다. 사고체계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이니까 is는 was로 바꾸고 are는 were로 바꾼다고 알고 계시지만요. 짝꿍을 그냥 매칭시켜 버리시면 돼요. 자, I의 원래 짝꿍은 뭐죠, 현재요? I am이에요. I 얘기하면 바로 am 나옵니다. 근데 I가 과거랑 맺어지면요. 이 am은 was랑 바뀌니까 I wa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I의 과거형은 I was, you were, they were, we were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셔야 돼요. 이 강의 자료 때문에 그냥 are, were로 바꾸면 쉽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했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were tired. We were tired. we라는 주어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We were tired. We were tired. 좋습니다. 자, 다음이 이번에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하고 여러분께 퀴즈 간단하게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they라는 주어가 나왔네요. They are Korean. They are Korean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한국인이야. 근데요, 그들은 한국인이었어. 라고 표현하려면, 네, they의 짝꿍이 were입니다. are, they are 할 때 are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려면 were로 바꿔야 돼서 they were이 아니고요. 그냥 they의 짝꿍은 were인 거예요. 자, they were Korean.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were Korean. They were Korean. 자, 이런 말은 뭐죠? 그들은 원래 한국인이었어.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따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국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한국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y are bored 라고 제가 써놨어요. bored 하면 지겹다는 거예요. They are bored. 그들은 너무 지금 지겨워하네. 그들은 지겨워인데요. 이거 그들은 지겨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y의 짝꿍은 were. 그래서 they were bored.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were bored. They were bored. They were bored. 그들은 지겨웠어. 근데 그들은 저기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느라 아주 지겨웠어. 힘들었고. 근데 갑자기 인지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아. 요런 느낌이에요. 네. 아시겠죠? 지금은 지루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가 참 많네요. 복수 주어까지 가지고 왔어요. to sit. to sit 하면요. 두 개의 sit. 자리예요. 자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주어가 복수고 그러다 보니까 짝꿍은 are이었어요. To sit are vacant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vacant 어디서 봤지? 본 것 같은데 맞춰보세요. 네. 맞추신 분들은 칭찬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행 영어에서 몇 차례 다뤘습니다. 우리 화장실 비행기에서 화장실 갈 때 vacant하고 초록색으로 써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써도 된다예요. 네. 그래서 이 vacant 하면요. 자리나 뭐 호텔의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 어려운 단어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two seats are vacant 하면 두 개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are의 짝꿍이 were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복수주어가 오면 were이다. 이거 약간 어렵기는 해요. 자, two seats were vacant. Two seats were vacant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 자리 두 개가 비었었어. 근데 너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 너 화장실 간 사이에 자리 다 차버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리 두 개 비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네, 지금은 안 빈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느낌 이렇게 좀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My dogs are hungry. 내 강아지들이 배가 고파. 근데 얘들이 조금 전에도 고팠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조금 있는 후에도 배가 고플 거야. 근데 my dogs were hungry. My dogs were hungry. 라고 하면요. 내 강아지들이 배가 엄청 고팠어. 엄청 고팠었어.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밥을 다 먹었었나 봐. 근데 내가 돌아와서 다시 밥을 줬더니 지금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가 됐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단절 느낌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단절의 느낌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발달해 있는 시제를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시제가 참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오늘 과거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 이 was 이런 거 되게 빨리 가르쳐줘요. 과거형.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으시다가 이제 영어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학원을 다니셨고 좀 배우셨던 분들은요. 오늘 이 퀴즈 좀 많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오늘 was, were과 같은 과거 표현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요. 조금은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들리셔도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죠. 뭐. 어차피 듣고 나서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 오늘 배운 거 까먹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복습도 해드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습하셔야 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학생이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힌트 많이 드렸어요. A student 드렸으니까요. 학생이었다. 나는 행복했었다. 행복했다 아니고요. 과거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안 행복해요. 나는 행복했었다. 어떻게 해요? 자, 당신은 학생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는 아팠었다. 그는 아팠다 내지는 그는 아팠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채우셨습니까? 네,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나는 학생이었다. 아주 쉬워요.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죠? 우리 I am 까먹을 정도로 오늘 I was 많이 했습니다. 자, I was a student. 난 학생이었다. 나는 행복했었다. I was happy. 나의 과거 상태나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분이나 이런 거는 그냥 I was요. I was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당신은 you are 아니고요. 과거는요. you were. 네, 맞습니다. 그냥 과거에 당신의 상태는 you were인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는요. 어떻죠? he was예요. 네, 그래서 아주 네, 100점 맞으신 분들이 많기를 제가 희망하고요. 100점 못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주어가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추웠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지금 말고요. 추웠어. 근데 지금은 안 추워. 뭐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킴은 서울에 있었다. 그럼 주어는 킴이 되면 돼요. 킴. 네. 그들은 지루했었다. 지루하다 아니고 지루했었다. 자, 내 강아지들은 배가 고팠었다. 마지막 건 좀 어려워요. 제가 힌트를 좀 덜 드렸거든요. 자, 다 푸셨을 줄로 알고 정답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날씨를 이야기할 때는요, 주어 it이 옵니다. it의 짝꿍은 뭘까요? was. 그래서 it was cold. 킴은 서울에 있었다. 킴은요? 네, 제가 뭐 늘 이야기하는 이제 단수 주어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 이름, 사람 한 명 오면 킴 was. was 쓰시면 됩니다. Kim wasn't Seoul. 킴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들은 지루했었다. They are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요. They were. 과거는 were이에요. They were bored. 내 강아지들은 배고팠었다. My dogs were. 조금 어렵습니다. 이 복수주어나 단수주어들 같은 경우는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서 우리 입에 익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My dogs were hungry. 내 강아지들은 배고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아주 쉬워요. 첫 번째,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주어의 짝꿍을 잘 정하자. 네, 주어의 짝꿍을 외우자. 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 혼자 외워볼게요. I was, she was, he was, it was, they were, we were, you were. 네,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 어쨌든 저도 방금 she were 할 뻔했죠. 제가 네,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요, 이게 입에 익으면요, I was, she was, he was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짝꿍을 입에 뵐 때까지 외운다. 어떻게 보면 숙제네요. 두 번째, 과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에서. 과거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는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은요. 네.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30일, 31일 내내 여러분께 제가 어떤 강의를 가지고 찾아뵀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지식한 스푼이나 이것저것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주중에 영어 강의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도 일주일에 영어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 정도만 하고 주말에는 하루 정도만 좀 제가 강의가 아닌 영어로 여러분들이 흥미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뭐 해외 언론이라든지 요런 것들만 좀 가지고 올게요. 뭐 지난주처럼 잔소리 시간을 갖는다든지 해서 토요일은 좀 하루 쉬려고 하고요. 일요일 날만 좀 운영을 우선은 해보고 나중에 뭐 주말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 스스로도 뭐 이것저것 책도 쓰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나중에는 어쨌든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쭉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지 선생님, 제가 제 건강이나 뭐 안부를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안 올라와도 여러분 좀 너무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네, 복습입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복습하기 힘들 만큼 제가 매일매일 강의 올려드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 하셔야 됩니까? 복습. 네, 꼭 복습하시고요. 이런 댓글 정말 많아요. 제 댓글에 가장 많은 게 1번, 감사합니다에 대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돌아서면 까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학생 때 저도요, 배운 거 돌아서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50분 동안 집중해서 다 적고 나도, 덮으면 그만이에요. 덮으면 까먹어요. 근데요, 덮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덮으면 조금 더 오래 가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는지 제가 정리했던 거 한 번 더 보면 더 오래 가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면 더 오래 가고요. 그래서 복습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길었고요. 자, 여러분 토요일 날 놀라지 마시라. 그리고 오늘 과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과거를 가지고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쭉쭉 진행을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자, 다음 시간도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